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크롭바디 미러리스 렌즈 가성비 월드컵을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니, 캐논, 후지 3개 회사의 제품을 다뤄보고자 하고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줌 렌즈만 다루고 단렌즈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하나 알고 갈 게 있는데 각 제조사별 제품의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렌즈 교환용 카메라라고 하면은 크롭바디가 있고 풀프레임이 있어요. 크롭바디랑 풀프레임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그냥 크롭바디는 좀 싼 거, 풀프레임은 좀 비싼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후지 같은 경우에는요, 크롭바디 미러리스가 자사의 주력 제품이에요. 왜냐면 후지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풀프레임이 없으니까 당연히 크롭바디가 자사의 주력 제품이겠죠. 반면에 이 캐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초보자용 카메라라는 인식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크롭바디 미러리스는 EF M 마운트라고 하고요,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RF 마운트라고 하는데 얘네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보통은 카메라 회사들이 크롭바디랑 풀프레임을 같은 마운트로 생산해가지고 풀프레임용 렌즈를 크롭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고 크롭바디용 렌즈를 풀프레임에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이 캐논의 미러리스 라인은요,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얘네가 결합이 안 됩니다. 그걸 마운트 한다 그러는데 마운트 자체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RF 카메라는 완벽하게 전문가용 고급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해가지고요, 여기 렌즈들은 진짜 비싸요. 한 400만원 넘는 렌즈도 있고 대체로 300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EF-M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약간 초심자용 보급형 렌즈들이라서 대부분 굉장히 저렴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은 EF-M에는 고급형 제품이 많이 부족하고요, RF에는 보급형 제품이 많이 부족해요. 소니는 여기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크롭바디 미러리스가 주력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소니가 이 3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미러리스를 만들기 시작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미러리스를 생산할 때는 아직은 DSLR이 주력인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성능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소니가 그때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판매를 해도 잘 판매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미러리스는 초보자용 이렇게 싸구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크롭바디를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흘러 시간이 지나서 알파7 마크3라는 제품이 나오고 나서야 미러리스가 성능으로도 DSLR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되는데, 예전에는 크롭바디가 주력이었고 지금은 소니가 풀프레임이 주력이에요. 주력. 그러다 보니까 렌즈를요, 예전에 과거에 이제 넥스5라든지 넥스7이라든지 이런 거, 넥스3 아니면 알파 5000 이런 거 생산할 때는 크롭바디용 렌즈를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때는 자기 주력 상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거의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렌즈를 생산하지 않다가 근래에 들어서 조금 약간 고급형 제품들을 몇 개 출시해 주긴 했어요. 요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광각 줌 렌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각 렌즈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넓게 담기는 렌즈를 말하고요, 망원 렌즈는 뭔 줄 아시죠?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 당겨 오듯이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게 망원 렌즈고, 그렇게 봤을 때 광각 렌즈는 이 3개 회사 제품을 다 합쳐도요, 이 줌 렌즈가 총 4개밖에 없어요. 이거 보실 때 이거 위에 있는 건 이제 초점거리고요, 여기 숫자가 작으면 광각이고 크면은 망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조리개랑 기타 손돌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출시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현재 다나와에서 검색한 최저가입니다. 최저가는 지금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녹화하는 날은 1월 1일인데 최저가는요, 많이 바뀌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영상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제가 올리자마자 볼 수도 있겠지만 몇 달 뒤에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3월 정도에 보신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다라고 추세만 참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본 영상 보기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아셔야 여러분들이 렌즈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기본적인 걸 아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건요, 보통은 초점거리를 환산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10에서 18이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1.5를 곱하시면 되고요, 캐논은 1.6을 곱해야 돼요. 후지는 역시 1.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에서 18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얘는 15에서 27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니용 렌즈가 10에서 18이다 그러면은 얘네를 1.5로 곱하셔가지고 아 얘네는 환산으로 초점거리가 15에서 27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캐논 같은 경우에 11에서 2라고 하면은 얘네는 17.6에서 35.2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18mm 이 렌즈가 하나 있고 조리개가 4까지 개방이 돼요. 그리고 손떨방이 있고 가격이 100만원이 넘습니다. 비싸죠? 후지는 더 비싸가지고요. 8에서 16이니까 얘보다 훨씬 광각이잖아요. 10에서 18이랑 8에서 16이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조리개도 애플 2.8까지 개방이 돼요. 대신에 가격이 240만원에 출시가 됐고 현재는 2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엄청 비싸죠? 또 10에서 24mm 렌즈가 있고 얘는 조리개 4.0이고 손떨방이 있는 대신에 출시 가격은 130, 그리고 현재는 거의 1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 위로는 약간 고급형 제품이고 여기 밑으로는 보급형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게 소니랑 후지는 얘네가 어떻게 보면 주력 상품이기도 하고 또 이 광각 렌즈가요 초심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상당히 가격도 센 편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사진이 예쁘게 남기지가 잘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어차피 안 살 테니까 그 카메라 덕후들을 위한 고급 렌즈만 생산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고요. 근데 캐논은 철저하게 아까 초보자용 그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고급 렌즈를 저는 생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렴한 보급형 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11에서 2인데 출시 가격이 51만원이고 현재 판매되는 가격은 40만원대니까 이 3사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네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렌즈가 뭐가 좋은지 보려면요 이 조리개 최대 개방값을 보면은 얼추 유출할 수가 있어요. 줌 렌즈에서는 f2.8이면은 최고급 렌즈라고 보면 되고 f4 정도면 이제 중급 렌즈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이 캐논 렌즈를 보면은 숫자가 지저분하죠. f4에서 5.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최대 광각 11mm에서는 조리개가 4까지 개방이 되는데 22mm에서는 조리개가 5.6까지밖에 개방이 안 됩니다. 조리개가 개방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제가 여기 올려놓은 조리개 영상, 지난번에 조리개에 관련돼서 길게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오시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됩니다. 아무튼간 이거 봤을 때 조리개가 4에서 5.6까지 열린다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가변 조리개라고 해요. 가변 조리개. 이렇게 조리개가 안 변하는 애들은 고정 조리개라고 하고요. 이렇게 초점거리가 바뀌면은 줌인, 줌아웃 할 때 조리개의 최대 개방값이 변경되면 가변 조리개라고 하는데 가변 조리개는 좀 저렴해요. 고정 조리개 2.8은 최고급, 고정 조리개 4.0은 중급, 가변 조리개는 조금 싼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왜 저렴한지 느낌이 오시죠? 조리개가 F4에서 5.6까지 개방이 되니까 이게 좀 보급형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시고, 제가 이쪽 라인에 대해서 한 가지 평을 하자면요 얘도요 굉장히 좀 비싸요. 출시 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한 80만원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100만원 넘는 건 약간 좀 그렇고요. 이건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는 풀프레임 렌즈라고 해도 비싼데 크롭바디용 렌즈를 이렇게 비싸게 출시한 걸 보면은 후지가 약간 오늘 내내 그럴 텐데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가격인 것 같다고 보고, 얘네는 살짝 비싼데 얘는 그 누구도 크롭바디 라인에서 이렇게 광각 줌 렌즈를 2.8에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크롭바디에서도 f2.8짜리 광각 줌 렌즈가 나왔다라는 의미는 있을지는 몰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표준 줌 렌즈인데 여기는 렌즈가 좀 많아서 고급형이랑 보급형을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캐논은 고급형은 없어요. 왜냐? 캐논의 EF M 마운트 크롭바디 미러리스는 철저히 초보자용 카메라니까 고급형 제품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넓게 찍히는 게 아니라 무난하게 찍히는 이 줌 렌즈에서는 고급형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65 G 렌즈고 두 번째는 1670 Z 렌즈입니다. G는 원래는 미놀타가 쓰던 건데 소니가 미놀타를 인수를 해가지고 소니 자체 브랜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Z는 자이즈라고 독일 회사가 있거든요. 소니가 초반에는 그 자이즈라는 독일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렌즈들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Z라고 써있으면은 초창기 렌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이 사이즈 렌즈가 조금 더 망원이 넓어요. 대신에 G 렌즈가 조리개가 2.8이고 Z 렌즈는 조리개가 4.0입니다. 그리고 G 렌즈는 손떨방이 없고 Z 렌즈 손떨방이 있어요. 오케이? 가격은 보시다시피 G 렌즈가 170만원 정도 출시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 한 140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얘는 꽤 최근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초창기 렌즈인데 가격은 120 정도 출시해가지고 82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후지 같은 경우 보면은 소니랑 라인업이 비슷해요. 16에서 5 f2.8 렌즈는 140만원에 출시를 해가지고 현재는 12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렌즈랑 비슷하게 살짝 더 망원이긴 하지만 1680 있고 조리개는 4.0까지 개방이 되면서 손떨방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자면은 105만원에 출시를 해가지고 현재 최저가는 1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지에는 가변 조리개도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요. 185인데 조리개가 f2.8에서 4까지 개방이 되는 가변 조리개 렌즈가 있고, 얘는 출시 가격이 90만원 정도 나와서 지금은 꽤나 저렴하게 한 4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렌즈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좀 나온 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품이 나눠지면서 갈라지면서 얘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굳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군을 쭉 보면 느낌이 얘가 굉장히 비싸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165G 이 렌즈는 정말 비싸게 나왔어요. 렌즈 자체는 좋은데 가성비는 썩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후지가 가성비가 안 좋은 편인데 이 고급형 표준 준렌즈 구간에서는 이 렌즈가 그래도 가성비가 소니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얘네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출시 가격은 얘가 최저가가 약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출시 렌즈가 오래돼서 가격이 좀 내려가 있긴 하지만 얘가 좀 더 망원이 되니까 어쨌든 가성비 자체는 뭐 얼추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렌즈는 가성비가 상당히 저는 훌륭한 편이라고 봐요.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출시 가격 자체로 놓고 보면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현재 최저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성비는 괜찮다. 가변 조리개면 뭐가 안 좋나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하면은 얘기가 산으로 가니까 제가 지난번 올려드렸던 조리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보급형 표준 줌 렌즈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얘네는 번들 렌즈. 번들 렌즈가 뭡니까? 번들 렌즈는 카메라 사면 껴주는 렌즈죠. 보통 여러분들이 카메라 사실 때 크롭바디는 특히 단품만 구매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크롭바디는 보통 번들 렌즈 세트를 같이 구입을 해요. 렌즈랑 카메라 같이 주는 거. 그럴 때 껴주는 렌즈가 번들 렌즈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번들 렌즈는요, 세개 회사 제품의 그 성능이 거의 동일하고 가격도 출시 가격 자체로만 놓고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그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후지는 번들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가 꽤 높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 번들 렌즈 30만원에 파는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캐논이나 소니는 번들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구형 렌즈예요. 구형 렌즈. 여기 위에는 1650이랑 캐논 같은 경우는 1545가 신형 렌즈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185 렌즈 두 개는 구형 렌즈라고 보면 됩니다. 굳이 구형 렌즈를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얘네는 선택해서 제외하시고요. 심지어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얘네는 고려하지 마시고 번들 렌즈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차피 카메라 살 때 같이 구매하게 될 테니까 얘네 제끼고 얘네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급 망원 줌 렌즈. 보통 이제 뭐 연예인 덕질 하시는 분들이나 스포츠 선수 이제 덕질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요런 렌즈들인데 또 풍경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써요. 보통 보시는 멋진 야경 사진은 대부분 망원 줌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나 캐논은 렌즈가 없습니다. 여기 렌즈가 없어요. 왜냐면은 캐논은 누차 강조했듯이 초보자용 카메라로 이제 EFM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형 렌즈는 어디까지나 RF 마운트용 풀프레임에서만 출시를 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305라고 보면 이게 한 뭐 105에서 525 정도 약간 지저분한데 그냥 뭐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100에서 500 정도 되는 렌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쁘지는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이런 장망원 줌 렌즈는요 많이 구매를 하는 렌즈가 아니에요. 풀프레임용 망원 렌즈를 갖다 써도 되기 때문에 이 크롭바디용 망원 렌즈는 상당히 포지션이 애매해서 많이 판매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뭐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같은 그런 좀 비인기 부류라서 판매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는 좀 단가를 올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조금 단가가 센 편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썩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후지는 이게 150에서 600 정도 가지는 라인업인데 조리개 가벼운 조리개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세요. 이게 풀프레임 렌즈도 이 가격이면은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뭐 착하다고 할 수 없는 렌즈 같고요. 500에서 140은 이게 딱
요 라인입니다. 물론 75에서 210이라서 정확하게 70-200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조리개 f2.8짜리 백통 렌즈들이 대부분 70-200이거든요. 요런 렌즈가 가격이 190만원 정도 출시를 해가지고 170만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가성비가 얘도 그렇게 썩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요즘에 풀프레임 렌즈들은 미러리스용은 요 70-200 라인이 대체로 한 300만원 정도에 출시를 해서 판매는 200만원 중반대에 판매가 돼요. 그런 거를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얘는 한 100만원 정도 아래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진 않는다. 얘는 뭐 잘 모르겠고 얘는 가성비가 나쁘진 않다 보통. 반면에 얘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보급형 망원 줌렌즈. 감 보시면은 55에서 210, 뭐 55에서 200, 55에서 200으로 각 3사 라인업이 대체로 비슷해요. 그리고 조리개를 보면은 3.5에서 4.8로 후지가 상당히 더 개방이 됩니다. 가격도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개방 조리개 값을 봤을 때 이 가격을 책정이 되는 게 이렇게 썩 뭐 나쁜 것 같진 않다. 요 렌즈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4.5에서 6.7, 4.5에서 6.3. 그럴 때는 얘가 살짝 더 비싸거든요. 얘는 가성비가 조금 정말 조금 안 좋다. 왜냐면은 얘랑 4.5, 6.3, 4.6.3인데 얘네는 40만원대 출시를 해가지고 30만원대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더 안 좋은 주제에 물론 30mm 더 망원이긴 하지만 한 15만원 정도 올라와서 또 몇만원 비싸게 팔리니까 살짝 가성비가 좀 안 좋다고 보이고 얘는 조리개가 좀 더 개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 제가 지금 사실 약간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요렇게가 같은 라인이에요. 요렇게가 얘는 조금 라인이 다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얘가 가성비가 살짝 구리고 얘는 가성비가 뭐 소소는 콩글리시래요. 나배드 라고 하라고 올리버쌤이 알려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리버쌤. 아무튼 이 보급형 망원 줌렌즈 가격이 이렇게 썩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 구매하실 바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배율 렌즈를 구매하게 될 겁니다. 짜잔. 다음은 이제 고배율 줌 렌즈 있는데 뭐가 고배율이냐, 이 초점거리의 차이 있잖아요. 최대 광각이랑 최대 망원의 차이가요 보통 3배를 넘기면은 저는 이제 고배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70-200이다 70의 3배는 210이잖아요 그래서 70-200까지는 고배율이 아닌데 그걸 넘어가면은 고배율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는 지금 10배가 넘어가죠. 10배면은 180인데 200이니까 거의 뭐 11배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고배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배율 줌 렌즈들은 광각에서 망원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렌즈만 보더라도 18에서 200이니까 27에서 300mm 정도의 환산 화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27이면은 광각이라고 볼 수 있고 300이라고 보면 이제 확실한 망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각부터 망원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상당히 좋지 못한 렌즈입니다. 좋지 못해요. 이런 렌즈들은요, 그 고배율 렌즈들은 특히 4배, 5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화질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렌즈를 구매하신 다음에 아마 200mm 최대 망원에서 사진을 찍어보시면은 소프트하다고 해야 되나? 경계가 조금 선명치 못하고 뭐 흐리흐리 이렇게 찍히거든요. 뭐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별로 그래서 이런 고배율 줌 렌즈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렌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캐논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는지는 다 아시죠 이제는. 자, 그럼 소니는 이제 18에서 200mm 3.5에서 6.3이 있고, 여기도 18에서 200mm 3.5에서 6.3이 있는데 얘가 L2라고 붙는 게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 L2라고 붙는 게 신제품입니다. 얘는 구형이에요, 구형. 얘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보면은 출시 가격도 오히려 그 구형이 더 비싸고 현재 최저가도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5만원 차이면은 그냥 신형 사세요. 뒤에 L2가 붙는 거 사셔야 그게 신형입니다. 아시겠죠? 가성비는 나쁘지 않다. 이런 고배율 줌 렌즈는 원래 좀 비쌉니다. 그리고 18에서 135, 3.5에서 5.6인데 요 렌즈도 100만원이 넘는데 망원 영역이 135니까 27에서 200mm 정도의 화각을 가지거든요. 아까는 이건 27에서 300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망원이 약간 좀 이런데 가격은 제가 보기엔 얘는 가성비가 괜찮고 얘는, 그리고 무엇보다요 보급형 렌즈를 보시면 여기 얘가 있어요. 여기 얘가 있어. 사실 이거를 고급이냐 보급이냐 나누는 게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오늘 제가 고급이냐 보급이냐 나누는 거는 제조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나눈 건데요, 얘가 75
5만원이라서 이거를 여기 고급에 넣기가 좀 그렇고, 또 무엇보다 여기 칸도 부족해. 여기 칸이 부족하다. 여기 4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한 건데, 아무튼 보면은 요게 18135랑 얘랑 거의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좋지 않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으니까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요 렌즈가 있어요. 요 렌즈. 요거는 이제 F4로 고정조리개고요. 18105니까 27에서 158 정도? 이 정도 느낌인데, 이거를 표준이라고 해야 될지 고배율 줌렌즈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고배율로 넣습니다. 뭐 이거를 표준 줌렌즈라고 정의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렌즈는 가격이 749니까 조리개 4.0짜리 그 고정조리개 치고는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57만원 정도의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면 가성비는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굳이 그 고배율 줌렌즈를 구매하시겠다면 저는 요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캐논 같은 경우에도 고배율 줌렌즈가 있는데 3.5에서 6.3이고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150이니까 1.6을 곱해야 되니까 28에서 240이거든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역시나 이 고배율 줌렌즈 구간에서는 후지가 가성비가 제일 좀 떨어진다. 보급형 고배율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후지는 없어요. 왜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많이 안 사니까 고급형만 내자 뭐 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소니가 종류도 많고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끝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가볍게 훑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각 줌렌즈를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가성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요. 얘네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뭐 얘는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형 표준 줌렌즈를 보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가성비가 엄청 떨어진다. 얘도 살짝 가성비 떨어져요. 그리고 뭐 얘네도 괜찮은 것 같고, 얘는 가성비가 매우 좋습니다. 느낌 오시죠? 보급형 줌렌즈는 이렇게 나눠서 얘네는 구형이니까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 비슷해야 되는데 얘 따로 살려면 왜 이렇게 비싸냐? 후지 가성비 엄청 떨어진다. 번들 렌즈 치고, 얘네 번들 렌즈라고 했잖아요. 30만원에 파는 게 어딨어. 가성비가 아주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고급형 망원 줌렌즈를 보자. 얘는 뭐 썩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얘 가성비 얘도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얘는 많이까지는 아니고 조금 비싸다 정도고요. 보급형 망원 줌렌즈를 보자. 이렇게 비슷하다고 했죠 제가 아까.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여기 뭐 전반적으로 소소는 콩글리스니까 낫배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도 낫배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제 고급형 고배율 줌렌즈인데 얘는 좀 안 좋다. 얘는 구형이니까 사지 마시고, 얘는 뭐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급형 고배율 줌렌즈를 보자면은 얘가 괜찮아요. 아깝게 안 좋고, 얘는 그냥 괜찮고, 얘도 뭐 괜찮고, 얘도 뭐 괜찮다. 얘는 가성비가 오히려 좋다고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줌렌즈 가성비 올림픽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주의 말씀드릴게.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모든 게 하나부터 10까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뭐 고급이다, 보급이다, 가성비가 좋다, 나쁘다 이런 모든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평가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제가 정리해놨던 자료만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단렌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